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1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미국과 최종談判을 벌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차세대 칩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약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뉴욕시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오늘 밤 뉴욕시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컬트 교회 운영 의혹이 제기된 한인 목사 관련 시설에 대해 연방당국이 전격적으로 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올여름 두 번째 폭염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오하이오주 한 음악축제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진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무려 1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수출 확대부터 군수 물자 구매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부 품목에는 상호 무관세 원칙까지 적용키로 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미국과 최종談判을 벌이게 됩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75분간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무역 거래가 성사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연합은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총 7,500억 달러, 약 1,038조 원 규모로 수입하고 여기에 더해 6천억 달러, 약 830조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단행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3년간 총 7,500달러 규모로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유럽 측은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은 유럽산 제품에 대해 자동차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애초 예고됐던 30%보다 절반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철회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장비, 복제약, 일부 화학제품, 농산물, 천연자원, 핵심 원자재 등 전략 품목 일부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6천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자금의 조달 방식이나 미군 장비 구매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과 농업 부분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8월 1일로 예정돼 있던 관세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전격 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사실상 미국과 EU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합의 소식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지만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1%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로화는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EU 회원국에서 미국과 합의에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면서 반락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직 미국과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약 200개국에 대해 향후 15에서 20%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EU와의 초대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한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와 유럽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셈이라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자동차가 코너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차세대 칩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에 약 16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 이 기업이 테슬라라는 것을 머스크 CEO가 직접 밝히면서 특히 그는 계약한 금액이 최소액이라며 실제는 그 규모가 몇 배나 더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다른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답글을 통해 165억 달러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의 최종적인 거래 규모가 그 몇 배로 더욱 늘어날 것 같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머스크는 이날 삼성전자 제조 효율 상승을 위해 직접 지원할 의사까지 드러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는 역시 테슬라 주력 칩인 A14을 생산 중입니다. 또 다른 주력 칩인 A15는 대만 업체인 TSMC가 생산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의 거대한 텍사스 반도체 생산 시설이 테슬라 차세대 A1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 속도를 높일 예정으로 공장이 내 집에서 멀지 않은 편리한 곳에 위치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7만 전자로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종가 기준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4일 이후 처음이며 상승폭도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가장 큰 수준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뉴욕시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뉴욕시 곳곳에서 오늘 밤 열릴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문제 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뉴욕시 로어 맨해튼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뉴욕시의 아이스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 전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대규모 감세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시위자들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인종과 무관하게 서민층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예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펜 본디 법무장관이 뉴욕시 행정부와 에릭 애덤스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격화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뉴욕 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소송까지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맨해튼에서 비번 중이던 국경세관보호국 요원이 불체자 2인조 강도에게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 이후 톰 호먼 국경차르는 뉴욕시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원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연방정부의 강경 이민자 정책에 반발하는 뉴욕시 시위는 오늘 저녁 6시 뉴욕시청 공원에서 예정돼 있으며 이외에도 시 곳곳에서 지자체의 독립권을 인정하라는 반발 시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컬트 교회 운영 의혹이 제기된 한인 목사 관련 시설에 대해 연방 당국이 전격적으로 수색 영장 집행 작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설은 성 관련 인신매매 혐의와 탈세, 우편 사기, 돈 세탁, 코로나19 관련 범죄 등 다양한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수색 영장 집행에는 연방우정수사국과 국세청, 연방노동부 요원들이 합동 작전을 펼쳤고 연방수사국과 엘몬테 경찰국이 지원에 나서는 등 연방과 로컬 수사기관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엘몬테 경찰국에 따르면 수사 요원들이 LA 인근 터언가 지역에 위치한 한 저택에 대한 전격 수색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 저택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악마를 위한 춤, 틱톡 컬트 7M의 관련자로 지목된 87세 한인 로버트 신 목사 등 6명이 공동 소유한 곳으로 성 관련 인신매매 혐의와 탈세, 우편 사기, 돈 세탁, 코로나19 관련 범죄 등 다양한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최소 6명이 수갑이 채워진 채 현장에서 억류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체포돼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고 LA타임즈는 전했습니다. KTLA 뉴스 헬기가 당시 상공에서 찍은 영상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의자에 앉아있는 노년 여성과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고 있는 여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 목사는 셰키나 교회의 창립자이자 담임 목사이며 틱톡 및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회사인 7M 필름스를 2021년에 설립한 인물입니다. 넷플릭스에서 2024년 5월 공개됐던 3부작 다큐멘터리 악마를 위한 춤 틱톡 컬트 7M은 7M 필름스와 셰키나 교회를 둘러싼 소송과 학대 의혹을 다뤘으며 전 신도들이 주장한 정신적인 통제, 감금, 경제적 착취, 강제 노동, 성적 학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 댄서 자매 멜라니 윌킨과 미란다 데릭 그리고 멜라니와 프리실라 리 자매의 증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신 목사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직접 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회사 7M 측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작품을 허위 날조된 픽션이라고 비난하며 공갈 미수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실제로 신 목사는 문제를 제기한 전 신도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서 신도들은 신 목사와 그의 아내 등을 상대로 사기, 강제 노동, 인신매매, 성추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해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올여름 두 번째 폭염이 수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뜨거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온은 화씨 94도에서 96도, 섭씨로는 34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화씨 100도, 섭씨로는 38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모두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기면서 각각 화씨 94도, 97도, 95도를 기록하며 화요일에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올여름 들어 두 번째 폭염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가 첫 번째 폭염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일요일 밤부터 기온과 습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시작됐고 수요일 낮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은 월요일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며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폭염경보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노약자, 어린이는 열사병과 탈수 증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분 보충과 외출 자제, 외출 시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뉴욕시는 월요일부터 시전역에 쿨링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쿨링센터 위치는 뉴욕시 공식 웹사이트나 311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개최된 음악축제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고 온라인에 퍼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은 지난 주말 4번가와 엘름가에서 연례 음악축제를 개최하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후 여러 사람에게 발길질과 폭행을 당하며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여성이 남성에게 주먹질을 당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시장 얀 미셀 키어니는 10대들에게 폭력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나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보기에도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We talk to our teens about, not fighting and how to get along, how to de-escalate. And then you have adults out here just showing bad behavior. 전국에서 가장 큰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이 행사에는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장과 시민들은 이 같은 폭력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행사 개최에는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내티 경찰서장 테리 티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관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패세이 카운티 셰리프국은 우드랜드 팍 지역 마사지 업소에 대한 함정 단속을 펼쳐 관련자들을 성매매 행위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해오던 60대 한인 여성 등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인물 중 한인 여성 63세 김모 씨는 맥브라이드 애비뉴에 위치한 S스파에서 성매매 알선과 직접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외에도 중국계인 장모 씨와 왕모 씨가 이 스파에서 붙잡혔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성매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약 13,653달러를 압수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 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2천만여 명은 8월 1일부터 폐지되는 세이브 플랜에서 새로운 IBR 플랜으로 전환해야 하고 월 상환금은 2배 이상 더 내게 됩니다. 8월 1일부터는 새로운 IBR 플랜으로 산정된 월 상환금을 내게 됩니다. 연소득 2만 5천 달러인 경우 세이브에서 안 내도 되도록 설정돼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새 IBR에서는 13달러를 내게 됩니다. 연소득 3만 5천 달러이면 96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연소득 5만 달러이면 세이브에서 62달러를 냈지만 IBR에서는 221달러를 내게 됩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이면 166달러에서 이제는 429달러를 상환해야 합니다. 2배 이상 늘어나는 학자금 상환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는 2027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 헐츠의 고객들이 AI 기반 손상 감지 시스템이 차량에 존재하지 않는 흔적을 잘못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렌터카 업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최근 몇 주 동안 AI 스캐너가 감지한 작은 긁힘과 흠집 때문에 수백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 다른 헐츠 고객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들은 보험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직원과 관리자들은 모두 AI 스캐너를 지목하며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라고 하지만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는 연락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평균적인 가구를 기준으로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전기요금이 26달러 인상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약 17달러, 피츠버그에서는 10달러,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는 27달러가 각각 올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추적한 결과 데이터 센터가 확산하면서 급증하는 전기 수요가 수백만 명의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력 시장은 매우 복잡한 까닭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올 여름 일부 도시에서의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과 데이터 센터의 연관성만큼은 명확하다고 짚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